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밤 9시 37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재명 공격 전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은 부패 척결의 책임자이고 이재명은 부패의 몸통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규정을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만약 대선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승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이재명만 공격하고 대장동만 공격하는 그런 중점주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을 부패 세력으로 몰고 자신은 과거부터 해왔던 식으로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특기를 살려가지고 부패 척결을 하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키워드가 사실은 부패 척결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 척결의 칼자루를 윤석열 씨가 주겠다. 그러면 이재명은 칼날을 잡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씨가 이 문제를 다루면은 권위 있게 보인다. 그리고 실적이 있다. 특히 조국 수사 또 울산 부정선거 수사를 통해서 사안 권력을 수사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후광을 입고 이 문제만 계속 집중을 하면은 여기서 결국 이재명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전략인데 이게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마 나는 고생한 사람이다. 윤석열은 엘리트다. 이런 양극화 개념으로 대응할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의 서민성을 강조를 하고 그러나 윤석열은 서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당신은 정과 사범이고 부패의 몸통이다. 이렇게 아마 들이대겠죠. 그걸 구경하고 있는 국민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가 내년 3월 9일의 이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계속 지금 대장동 사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들고 나온 것도 대장동 게이트 탈출 작전의 일환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일부러 논란을 일으켜 이슈를 전환하려고 미끼를 던져보는 것이다. 특히 좌우 이념 논쟁에 불을 붙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돌파하려는 꼼수로 의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달여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허우적댔다. 하루도 빠짐없이 의혹이 꼬리에 물고 터져 나왔고 최측근 유동규는 구속됐다. 이재명 무죄 판결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김만배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사장을 무리하게 찍어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앞으로 또 뭐가 튀어나올지 어떤 증언자가 나설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곤혹스러운 건 자신이 했던 말재주도 잘 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 55%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믿고 있고 65%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이 후보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늪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는 지상 최대의 과제, 이것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총량제 타령의 배경이다. 국민은 이념으로 편이 깔리든 말든
대장동에 가 있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꼼수다. 국민 입장에서는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이라는 혐의, 김만배의 뒷배라는 혐의를 받는 분을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로 선출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 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후보는 대장동을 떠날 수 없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특검에 동의하고 수사를 받으시면 된다. 대장동을 떠날 수가 없다. 떠날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국민들은 쉽게 실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 수사를 미적대니까 검찰발 기사가 과거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취재에 의존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도 검찰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기사도 힘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큰 사건이 굴러가는 걸 보면은 기사, 검찰 수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눈덩이처럼 크게 되어가지고 굴러가서 결국 정권도 무너뜨리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아무리 권력이 강한 사람도 낙상하도록 만드는데 지금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부분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사가 헛발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면은 국민들이 다소 실정을 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대책이 있느냐? 과거 같으면은 좌파 같으면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죠. 광화문과 이 세종로를 꽉 메우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시위를 하면은 검찰도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시위를 조직할 의지나 능력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광화문에서 대중 시위하는 것을 무슨 극우 세력이 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해가지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체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 그러나 지금 야권 또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대, 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이 조직은 다 문재인 정권 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이냐? 어떻게 국민 여론을 형성할 것이냐? 최종적으로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즉 거리로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윤석열 전 총장은 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만 계속 쓴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패의 몸통 대 부패 척결의 적임자라는 이 프레임은 아주 잘 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